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어제 소식이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검색량도 많이 늘었는데요. 정신의학과 허규영 선생님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저기 바로 여쭤볼게요.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고 또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좀 있습니까? 네, 뭐 정말로 많이 있고요. 네, 네. 당장 오늘 진료에서만도 한 세 분께서 네.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좀 많이 힘들었다.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부 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얼마 전이었죠. 네네. 네, 설리 씨 일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오셔서 하시는데 참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좀 다양하세요. 네. 뭐 그렇게 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적으로도 되게 충분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처럼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께서는 참 그렇게 한 게 부럽다. 참 용기를 낸 것 같다. 이렇게 힘든 걸 끝낼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오늘 저희 실시간 검색어에 베르테르 효과라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베르테르 효과가 뭔지. 네. 베르테르 효과는 이제 유명인이 이제 자살을 한 뒤에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괴테가 발표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주인공 베르테르가 그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기관해서 결국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소설이 뭐 큰 인기를 그 유럽에서 얻게 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를 인용해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베르테르 효과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동경하던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도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동경했던 사람이라서 동일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별이 같거나 좀 나이가 같거나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동일시하기 그런 쉬운 환경일 때 더욱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별과 그 나이가 그러니까 자신과 성별이 같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유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 많이 그런 영향을 미치나 보죠? 네, 확실히 본인의 상황을 이제 그 빗대서 생각하기 굉장히 좋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동일시가 이제 이런 심리의 좀 핵심이라고 봤을 때, 그 동일시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더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들도 많은 기사를 쓰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좀 유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보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자살의 방법이나 뭐 도구, 뭐 장소, 동기 뭐 이런 거를 뭐 보도하지 않고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거는 최대한 유의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난번 일이 있었을 때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고 또 자주 봐왔던 어떤 스타하고 아이돌이다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설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좀 극단적인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아마 대중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베르테르 효과 비슷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좀 우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저는 이런 힘든 마음, 네, 죄송합니다. 예. 힘든 마음이나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네. 그런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생각들, 힘든 마음이 들 때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부담을 주는 게 아닌지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못 하시기도 하는데, 네. 뭐, 정말 얘기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정말 그런 부담이 되신다면, 뭐, 희망의 전화나 생명의 전화 이런데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또 저희처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그 준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허규영 선생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불러서 정책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시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저희 전화 통화에서도 들었는데 이제 이번 사건 이후에 젊은 여성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같은 성별이나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로 이제 뉴스가 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하라 씨 사건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우리 얼마 전에 설리 씨가 같은 사고가 있었죠. 네. 설리 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의사들이죠, 정신과 의사들, 네. 우울증 환자를 담당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대단히 추적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흔들려서 온다. 그러니까 평소에 병원을 오셨던 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네, 그죠? 흔들린다. 잘 치료 가능했던 분들이 그런 유명인의 그런 자살 사고를 접하게 되면 완전히 흔들린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두 분을 상담하시는 분, 그다음에 선생님 말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두 분을 어렵게 만나봤어요. 이분들 거의 뉴스에 등장하지 않으시라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세요. 상당히 흔들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보도를 보면 대단히 막 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을 뉴스로 접하시면 모두 다 흔들리세요. 본인이 보는 분들이 흔들리니까. 예를 들면 새롭게 어떤 이런 걸 보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잘 관리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분들이 흔들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성별이나 나이별로 그게 흔들리는 정보가 좀 다른가요? 네,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서야 나왔는데 실은 사망자, 어떤 사건이나 그렇지만 사망자를 조사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심리부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데 제 주변 사람에게 조동찬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뭘 그걸 또 물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묻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심리부검을 하는 연구들이 사실은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부터 단서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2013년도에 보면 베르테르 효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달 동안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한 달에 600명 이상 증가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죠. 원래 자살자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OECD 독보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위가 된 거는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자살률이 원래 높았는데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2위가 된 거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의 통계는 OECD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2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나라가 사실 대단히 부끄러운 뭔가 부끄럽다기보다는 뭔가를 시급하게 뭔가 조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에요.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약간이라도 줄어들었던 게 작년에 올라갔죠. 조금이라도 줄었던 게 작년에 올라갔고 작년에 올라간 것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의 분석은 베르테르 효과인 것 같다. 2017년부터 그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로 그 2달 사이에 증가한 부분들이 꽤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물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시도했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시도했던 분들에게 그랬더니 시도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 혹은 유명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처했을 때 나도 그렇게 동일세더라. 그 연령층이 10대와 20대가 강했고요. 그리고 10대, 여성이 20대. 강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10대와 20대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이라고 하기는 참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표현이 나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이라면 왜 이런 일을 따라하느냐 보면 따라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을 아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동일시라고 하는데 10대와 20대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성향이 크고 그리고 여성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력, 자살의 전염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염병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들은 전염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10대, 20대 그리고 여성에게서 물론 모든 연령층, 모든 성별과 상관없이 이것 자체는 전염력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자살 시도자를 통해서 연구해 본 걸 보면 다 영향을 받지만 10대와 20대 그리고 여성에서 특히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조금 뒤에 저희 방송되는 8시 뉴스에서는 자살 시도자 관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간단히 좀. 네, 저희가 2011년에 실제로 2008년부터 11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자살 시도자를 한 사람을 계속 추적 관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8,400명의 자살 시도자들을 봤더니 2012년 말 기준으로 250명 가까운 사람이 실제 자살했어요. 이걸 10만 명당 자살률로 계산해 보면 일반인의 자살률의 25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2013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어요.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랑 연결하고 계속 전화 걸어줘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부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부터 들어가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낮고 생활 수준이 낮고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연예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자살 시도자가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점점 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적었는데 늘었다는 자연 발생 증가분보다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응급실을 기반으로 해서 한 15개 병원을 했더니 15개 병원을 해본 다음에 30개로 늘렸더니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50개로 늘렸더니 더 늘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의 높은 자살률은 이렇게 저변에 수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깔려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8시 뉴스를 할 건데,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자살을 지금은 어떤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복합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싫은 이유는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어야 내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현재 우리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근데 현장에서 어쨌든 당장 오늘 나쁜 생각을 하시는 이 나쁜이라는 거는 대단히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표현도 이 학계에서는 이제 금지한다고. 그분들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이지만 선택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말하기가 되게 어렵긴 어렵네요. 하지만 예. 그런 행동을 위험이 보이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렇게 보여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8시 뉴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타의 위협성이 강한 것은 고 임세원 교수님이 환자가 찌른 칼에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 자해의 경우에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거나 가족이 난 괜찮아요 해버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상담사나 아니면 공무원분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어떤 개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인권 침해의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나를 강제로 입원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기엔 너무나 자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인터뷰나 또 아니면 또 그 얘기들은 조금 뒤에 방송되는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보도를 하면서도 그랬는데 우울감이나 또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뭐 저희가 밑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자살 예방 한라인이나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를 밑에 넣어드렸으니까요. 혹시 이런 전화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